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4주 동안 학습 컨설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간단한 이야기로 학습 컨설팅 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5번째 시간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인드 맵이 머릿속에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고 6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마인드 맵으로 구조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려보려고 합니다. 5번째 시간 잘 따라와 주시고 6번째 구조화 시간 할 때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발간된 송태인 선생님의 나만의 기똥찬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부 방법에 대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공부를 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적용해 본 적은 있는가? 그리고 적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결과물을 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머릿속에 틀을 갖추어 놓고 그 안에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넣으면서 나만의 학습법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사고 기능은 가설이라는 사고 기능을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나의 가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가설 하나를 세워놓고 그 가설에 대해서 어떤 공부 방법이 맞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설에 대해서 개념을 찾아보면 가설은 미리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어떤 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전제로 그냥 마구 던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활용했을 때 추측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한 값을 문장으로 제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 중에서 한 문장으로 가설을 세운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설을 세워놓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주변에 물어보고 한번 무작정 한번 따라서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결과물을 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나도 이런 거 좀 잘하고 싶은데 너가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나한테 좀 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답변을 들었다면 나는 그대로 한번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 선행학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많은 내용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을 단단한 어떤 개념 위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수업이라고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지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유형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철저한 개념을 명확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무한 반복하는 것들 그리고 과목별 점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것
방법들, 시험 결과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봐서 나는 과연 어떠한 향상과 그리고 또 부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과목별 시간을 얼마나 배분을 해서 그 내용을 학습을 했는지 등등,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복습을 한다라는 것은 앞서 배웠던 내용을 그냥 다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빠진 채로 그냥 지나쳐 온 것들은 없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나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세요. 공부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교과 영역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습관과 그리고 시간표를 통해서 이야기했는지, 주 단위의 시간표는 있었는지, 월 단위의 시간표는 있었는지, 년 단위의 시간표에서 과연 나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임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더불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도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번째 질문으로는 기억법을 대입해서 내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여러 개의 기억법들을 대입을 해서 외움으로써 학습의 어떤 기초를 닦아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법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개해서 외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악극자만 따서 내용이 이어지게끔 해서 외우는 거라든지 마인드 맵을 통해서 그려가면서 내용을 외우는 등등의 어떤 기억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억법들에 대해서 나는 고민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잠깐 장소법이라는 것은 내가 외워야 할 대상들을 내 머릿속이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하나의 그 묶음으로써 장소를 만들어서 그 장소를 통째로 외우는 방법들이 장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나는 나만의 노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라는 것은 적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외우거나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기록물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 노트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눈을 사로잡는 공부법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부법 같은 노트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나? 그리고 또 입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나만의 노트가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의 방식들을 좀 창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노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트를 기록해 놓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자기가 집에서 선생님이 되어서 복습을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질문을 합쳐서 해보는 것과 앞에서 이제 질문했던 것과 좀 합쳐서 창의적인 나만의 노트 방법을 만드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의 버릇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쳐야 할 버릇이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입시라는 어떤 그런 과정에만 치우쳐서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답을 정해보면서 그런 와중에서 내가 좀 고쳐야 할 부분,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도전이나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는지,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시간을 조금 들인 거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왔던, 그리고 항상 문제집을 풀거나 수업을 들을 때 즐거워서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 있다면 그런 과목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것, 그런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교과 지식을 생활에 한번 대입하려고 무작정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집에 대한 구조를 배웠다면 그 집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입해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주말에 그런 어떤 민속촌이나 내가 배웠던 구조물을 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누군가에게 내가 배웠던 내용을 전달하는, 생활에 대입해서 그런 어떤 지식을 더 추가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혹은 영어를 단어를 몇 개를 외웠다면 내가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억지로 그 영어 단어를 생활 속에 집어넣어서 친구한테 얘기해보고, 친구가 그 단어를 모른다면 스펠링과 뜻을 전달함으로써 내가 오늘 이런 걸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 등의 대화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인 독해력에 대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는가, 그리고 그 책을 통한 나의 생각을 일기로 쓸 줄 아는가, 이런 역량에 대한 기본 바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 문맥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라든지 일기 쓰는 이런 비교과적인 활동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번째는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에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과정을 쓰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에 나왔는지 문제 해결 과정을 꼭 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나만의 풀이 방법이 있다면 그 풀이 방법을 친구에게도 소개하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11번째는 이제 외국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또 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감각을 위해서인데, 이 언어적인 감각은 사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독해를 공부하고 지문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노트 정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등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외에 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좀 더 빠르게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스크랩 같은 거를 한 적 있나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스크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왜 스크랩을 했는지 아래에다가 이유를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진로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좀 따봤으면 좋겠는데, 좀 공인 인증 자격증으로 따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서를 한다면 좀 정독을 하면 좋겠고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너무 앉아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려고 노력해보고, 그런 시간을 친구들과 노는 시간으로 꾸려도 좋고요. 과연 나는 이러한 템포 속에서 너무 짧은 엉덩이 붙이는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세요. 30분만 공부하고 일어난다든지, 너무 짧은 엉덩이 붙이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사실 길게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습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40-50분은 앉아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을 길러볼 수 있도록 습관화했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님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달력에 적어놓은 내용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지켰다면 스스로 좀 자신감을 주기 위한 칭찬을 할 수도 있고, 또 학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문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궁금한 게 있다면 친구들에게도 질문해보고,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한다면 답을 찾기 위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내 공부의 어떤 방식이 얼마나 좀 주기적인 어떤 그런
템포를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공부하고 1시간 쉬는 게 가장 좋은지, 아니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등등. 나는 과연 어떠한 형태인가? 스파르타 형태인가? 아니면 난 좀 약간 방목 형태인지, 아니면 나는 아주 꾸준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공부를 하다가 힘든 어떤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좀 내려놓고 좀 쉬고 한숨 돌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한 16에서 한 20가지 사이의 방법들을 통해서 공부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앞서 세웠던 가설에 맞는 나의 공부 방법들은 무엇인지 그 문장들을 쏙쏙쏙쏙 뽑아내서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일주일에 모두 다 대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입하기 어렵다면 주가 아니라 월 단위로 내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 방법을 내 실생활에 꼭 적용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공부의 즐거움도 하나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